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쉐보레 리얼류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는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이죠. 국내에는 재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작년 9월에는 2021년형이 출시가 됐습니다. 2021년형은 Z71X 트림이 추가가 된 게 특징이고요. 일반 모델에 비하면 오프로드 성능이 좀 더 강조가 됐죠. Z71X 트림은 오프로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HDC나 험로 주행 시 파워트레인을 보호하는 케이스 실드,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나 후방 카메라 등이 포함된 고급 사양입니다. 참고로 Z71X는 미드나잇 스페셜 에디션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는 Z71X의 미드나잇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가격은 4,649만원입니다. 콜로라도의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의 얼굴이죠. 픽업답게 각이 지고 굉장히 강인한 인상입니다. 특히 Z71X 트림은 전면 디자인이 좀 더 강렬하죠. 그릴에는 Z71 배지가 붙어 있는데 보통 쉐보레 고성능 모델의 배지가 빨간색인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 Z가 빨간색이어서 좀 더 강렬해 보이죠. 그리고 전면에 있는 블랙 쉐보레 로고도 LED 조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익스트림 X부터 기본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할로겐인데 요즘에 웬만하면은 LED나 또는 HID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픽업인 걸 감안을 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참고로 미드나잇 에디션은 블랙 컬러 때문에 인상이 좀 더 강렬해 보이고요. 여기에는 Z71 도어 배지와 블랙 프론트 그릴바 등이 포함이 됩니다.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미드 사이즈에 속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 차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하면은 그 길이가 조금 꽉 차는 느낌이 있죠. 차체 사이즈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크고 스포츠 칸보다는 조금 작은데 스포츠 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칸에 비하면은 전장은 조금 짧고요. 전폭도 조금 좁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면은 차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 생각보다 전폭이 주는 부담은 적습니다. 반면에 휠베이스는 렉스턴 스포츠칸보다 더 깁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전형적인 픽업 트럭인데 저 가운데 쉐보레가 굉장히 크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적재함 양쪽에는 콜로라도 차명과 V6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랙 크롬 머플러 팁도 미드나잇 에디션에 포함이 된 거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랭글러 올 터레인 어드벤처, 사이즈는 255에 65와 17입니다. 미드나잇 에디션은 17인치 글로스 블랙 알로이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미드나잇이라는 말처럼 전체를 좀 블랙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예, 콜로라도의 실내는 전형적인 미국산 트럭이죠. 보통 미국산 픽업 트럭 보면은 실내 디자인이 대부분 좀 반듯반듯하고요. 근데 보이는 거에 비해서 이 내장재가 생각보다는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대시보드 상단에 이런 플라스틱을 만져보면은 이제 보통 대시보드에는 이제 우라탄이 많이 쓰이는데 이 차는 여기 다 이렇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내장재가 아주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보통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 좀 굉장히 좀 구식이잖아요. 투박하고. 근데 미국산 픽업 트럭이나 SUV를 보면은 보통 이런 흐름 또는 디자인이 많아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다른 차와는 다르게 송풍구가 이게 세로 타입이어서 이것 때문에 실제 차 폭보다 실내가 약간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8인치 이상의 모니터가 많아갖고 요 사이즈의 모니터는 유난히 좀 작아 보이죠. 눈으로 보기에.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생각보다는 안쪽에 있는 메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픽이라든가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쉐보레 승용차들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시스템과 앱, 차량 세 가지 탭이 있잖아요. 여기서 각각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내비게이션과 실내 온도 공조장치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나오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편의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알림 음향 설정이 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팅 설정 같은 경우에는 위치 안내와 카차시 라이팅 30초, 그리고 보통 고급차에 있는 이 발레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 발레 모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규어 같은 차에 있는데 여기 발레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공조장치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이거는 내비게이션이죠. 이런 공조장치 화면의 그래픽이나 이 폰트를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정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게 후방 카메라죠. 이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 모드인데, 그러니까 트레일러 연결했을 때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홈 버튼이고 이건 백 버튼이고,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장치 패널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위치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다이얼이라든가 이런 버튼은 좀 대체로 좀 큼직큼직하면서도 약간 좀 투박하죠. 근데 그렇게 투박한 그 디자인에 비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의 그런 그 감촉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에도 이렇게 좀 작지만 액정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실내에서 가장 픽업 트럭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이죠. 이런 버튼 디자인은 이게 쉐보레뿐만 아니라 구형 F150 같은 차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미국 픽업 트럭의 디자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비상등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가 버튼이 하나 비었는데 비상등 약간 좀 밑에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 모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시트 그림이 그려진 버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통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판과 등받이가 동시에 켜지는 거고요. 이거는 등받이만 열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어떤 걸 수납을 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수납 공간이죠. 기어레버 앞쪽에는 꽤 넓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핸드폰 하나 놓으면은 노트 10 플러스인데 딱 맞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안쪽에는 12V가 있고 여기에 USB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어 셀렉터가 다이얼이나 버튼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게 솟은 기어 레버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해 보이는데 전형적인 또 미국 스타일이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차들 보면은 이 기어 레버 방식이라고 해도 기어 레버 옆으로 옮겨서 수동 그 모드가 있잖아요. 이 차 없어요. 그냥 PR, NDL 이렇게 있고, 이것도 좀 쉐보레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기어 옆쪽에 이렇게 수동으로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위치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소재가 좀 점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어 레버 주변에 이쪽에 센터패시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단단한 편이죠. 기어 레버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트 10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즘에는 요 정도 사이즈의 스마트폰이 별로 없어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이 꽤 깊죠.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좀 많은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운전대의 크기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이 디자인도 이제 승용차보다는 역시 픽업 트럭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약간 좀 투박한 그런 스포크 디자인입니다. 이 운전대 림에 적용된 가죽은 이게 약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이렇게 매질매질합니다. 근데 실내에서 느낌이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림에 씌워진 가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배치는 다른 쉐보레 승용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같은 경우가 이게 좀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물리 버튼,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는 그 눌렀을 때 그런 그 조작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계기판도 요즘에는 쉽게 보기 힘든 아날로그 방식인데 아날로그 치고는 의외로 좀 멋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양쪽 게이지 바깥쪽에는 파란색 띠가 들어갔고요. 요 가운데에 있는 액정의 폰트라든가 색상도 생각보다 예쁜 편입니다. 여기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쉐보레 차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에는 없는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라든가 타이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옮기면은 여기서 단위라든가 홈페이지 옵션,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가 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딱 차에 맞는 그런 시트 크기예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의 폭이라든가 등받이의 폭 등이 괜찮습니다.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가죽의 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 조절은 전동과 수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은 수동이고요, 슬라이딩은 전동입니다.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좀 미니밴 같죠. 보통 미니밴들이 SUV와 달리 중간에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는데 이 차도 그래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이 중간에 도어 포켓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도어 트림에 수납할 수 있는 그 수납 공간이 꽤 괜찮습니다. 2열의 공간은 당연히 좀 제한적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먹이 하나가
그냥 꽉 끼게 들어가서 요 무릎 공간만 보면은 경차와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다른 픽업들과 비교하면은 이런 무릎 공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거의 90도로 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이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고요. 이 차가 2열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딱 여기 앉으면은 1열이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여기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거는 12V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2열 컵홀더가 여기에 있어요. 2열 컵홀더가 이 날개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딱 전형적인 미국 픽업 트럭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창문도 은근히 중요하죠. 이게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열렸을 때의 그 면적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2열 시트는 폴딩도 가능합니다. 일단 헤드레스트를 졌고요. 헤드레스트는 이 옆에 붙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짐을 좀 실을 수가 있긴 하겠죠. 적재함은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물론 성인, 여성도 굉장히 쉽게 개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열었을 때 이게 견고함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물건 실을 때 여기 뭐 사람이 딛고 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가 잘 돼 있어요. 픽업 트럭은 이제 물건 실을 때 여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발판이 있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의 적재함은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막 거친 물건 실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좀 거친 물건 실어도 좀 끄떡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배수구죠. 예, 콜로라도는 시동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키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예전 차들처럼. 이게 리모컨에는 도어럭 개폐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꽂아서 돌리는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옛날 차들처럼 요즘에는 다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잖아요. 이 차는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아도 시동이 걸립니다.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확실히 이게 배기량이 큰 엔진답게 그 소리가, 그러니까 볼륨이 아주 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웅장한 좀 그런 소리가 나죠. 그 전체적인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소리와는 달리 공회전 때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운전대나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뭔가 이 초반에 그 팬 소리, 송풍 소리가 좀 다른 승용차들 대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이 차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웅장하긴 해도 볼륨이 크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게 뭔가 그 기계적인 음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또 편차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저번에 콜로라도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콜로라도는 주행에서 또는 전체 상품성에서 가장 장점이 이 주행 안정성 또는 픽업 트럭으로서는 꽤 놀라운 승차감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그런 빨래판 구간에서는 이런 뭐 픽업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좀 이렇게 상하의 바운싱이 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이 차도 뭐 그렇긴 한데 픽업 트럭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런 그 상하의 바운싱 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롤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UV든 픽업 트럭이든 이 프레임 타입의 차들은 우당탕탕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진다, 또는 모노코크 대비해서 그런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굴곡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다른 프레임 타입은 좀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 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차는 Z71X 트림이어서 타이어가 올 터레인이잖아요. 이 차 처음 출시됐을 때 그냥 일반 타이어 낀 차 그때 잠깐 탄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게 올 터레인 타이어가 아니면은 승차감이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올 터레인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런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이 더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하체는 좀 단단한 편이고요. 이게 시트가 쿠션이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하체도 좀 비슷하게 단단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충격을 좀 흡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이어서 확실히 이런 소음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끄고 시속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보통 이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은 엔진 소리보다는 타이어 소리가 더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차는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타이어 소리와 엔진 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RPM으로 달려도 작동하는 그런 소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AT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좀 전고가 높은 SUV나 이런 픽업 트럭을 타면은 시트 포지션이 되게 껑충하죠. 이 차가 분명히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은 좀 타고 내리기가 약간 좀 불편할 정도예요. 근데 막상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고 차에 타면은 생각보다 막 되게 껑충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이나 후방의 시야도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특히 저 후방 시야가 저기 뒷유리 자체가 좀 면적이 좌우로 길어갖고 생각보다 좀 뒤가 잘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 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커요. 이게 평면이어서. 물론 이 콜로라도는 저 구석에 조그맣게 볼록 거울이 있어서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각지대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탔던 미국 차 중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큰 차가 이제 테슬라고, 이 차도 만만치 않게 사각지대가 큰데,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이제 합류도로에서 이렇게 합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사각지대가 훨씬 커지니까 이게 진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끝에 있는 작은 볼록 거울은 저게 좀 면적이 작아갖고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볼 때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그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에서 대략 예상을 했는데, 이 차가 생각보다 코너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높게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그 SUV와 그 내리막 저 코너에서 최영 속도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 차들이 그 회전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차들은 이제 제어가 더 많이 들어가도 차가 많이 기울어지면은 그거 갖고 뭐 그게 단점이다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 생각보다 또 제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 회전 성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저 과속방 스탑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되게 강하게 오는 그런 타입인데, 저기를 지날 때도 그렇게 충격이 강하게 오지 않고요. 그 여운이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운전석에 앉으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좀 홈이 파인 가로움 있잖아요. 저기 보통 프레임이나 좀 단단한 차들 지나가면은 저 목소리 떨리거든요. 그런 게 별로 없죠. 참고로 지금은 2륜 사양이고요. 아마 4륜으로 돌면은 이거보다는 좀 둔하겠죠. 실제로 2륜으로 달리다가 4륜으로 바꾸면은 그냥 좀 일반적인 운전에서도 좀 이렇게 둔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방금 같은 오르막 코너에서도 이게 제어가 제어장치 램프가 깜빡깜빡 되긴 하는데 그렇게 아주 심하게 들어오는 편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는 보통 이제 SUV 타다가 이런 픽업 트럭 타면은 뭔가 그 운전 자세라든가 느낌이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트럭이네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 차는 일반적인 SUV,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스티어링 각도. 보통 트럭 같은 차들은, 상용차들은 이 운전대의 각도가 이렇게 계기판 쪽으로 이렇게 더 누워지거든요. 점점 누워지죠. 큰 차 또는 상용차가 될수록. 근데 이 차는 일반적인 SUV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 감각은 보통의 SUV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의 픽업 트럭은 자가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차는 이렇게 승차감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2열이 일반적인 차들보다 많이 좁죠. 그래서 저거는 정식 2열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러스 2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저께 이 콜로라도 2열에도 잠시 타봤는데, 당연히 1열보단 떨어지지만 픽업 트럭의 2열 치고는 승차감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승용차 SUV를 주로 시승을 하기 때문에 픽업 트럭은 시승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탔던 차들 뭐
많아봐야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 칸, 뭐 포터 본거 등인데,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 2열에서의 승차감이 좀 차이나게 좋습니다. 물론 2열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열보다 아무래도 특히 저 뒤에서 그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좀 더 크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열의 승차감은 픽업 트럭으로서는 꽤 좋아요. 특히 이 차가 지금 짐칸이 비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짐을 좀 실으면은 이런 승차감 이런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 칸도 그 뒤에 짐이 있으면은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승차감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픽업 트럭에 3.6L 배기량의 가솔린이면은 연비가 당연히 좋진 않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정속 주행할 때 연비 보면은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시속 90으로, 그러니까 이륜사양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14에서 15km 정도 사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300마력 넘는 그 가솔린 SUV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과 요 90 정속 주행 연비 보면은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시속 110에서는 한 11, 12 이 정도가 나옵니다. 110에서 그 제가 항상 체크하는 구간에서 리터당 11, 10이면은 캐딜락 XT6 뭐 이런 차들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차가 올터레인이어서 앞쪽에 하중이 좀 많이 실리는 내리막의 경우에는 이게 그 그립의 한계가 조금 더 일찍 다가오고, 타이어 스키드음은 좀 더 일찍 발생을 하고요. 참고로 이 차에도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부하 상황에서 사기통만 작동을 해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액정의 귀퉁이에 보면은 저게 이제 항상 파란색 띠로 V6라고 표시가 되는데, 사기통만 작동을 할 때는 V4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 V4라고 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가용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픽업 트럭으로서는 주행 안정성이 꽤 좋고요. 이렇게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엔진 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보통 엔진 소리가 커지면은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차 자체의 이런 안정성 또는 직진성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좀 안 좋은 도면에서 우당탕탕 하는 그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운전자는 좀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3000rpm 이하에서는 괜찮은데 3000rpm이 넘으면은 대략 한 4000rpm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볼륨이 좀 많이 커지는 편이죠. 그리고 픽업 트럭답게 전면에 바람 소리도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게 차가 높은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전면의 바람 소리가 또 그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차는 오히려 전면보다는 이 측면, 그러니까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의 승용차들 타면은 거의 10중 8구는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이렇게 씩 하고 들리거든요. 이 차가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닌데 그거와 좀 비슷한 소리가 이 측면 유리 쪽에서 들립니다. 요즘의 차들은 대부분 이 기어 레버 옆으로 젖혀서 이렇게 수동 모드가 있잖아요. 이 차도 있긴 있는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어를 변속을 할 수가 있고, 근데 D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이게 L 상태에서만 이걸로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난한데, 이 차가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 변속 충격이 좀 있어요. 이게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퉁 하고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승차감이라든가 고속 안정감이라면은 이 주행에서 가장 큰 단점은 변속기 저속에서의 그런 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뒷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그 좀 빨리 달리면은 진짜 그 승용차에 약간 좀 뒷바퀴 굴림 같은, 뭐 이렇게 되게 막 스포티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모션 자체는 좀 그와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이 차의 배기량과 출력의 수치에서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동력 성능이 꽤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픽업 트럭은 이제 견인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회전보다는 좀 저속에서 그런 토크감이 꽤 좋고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은 초반에 그 토크감 때문에 좀 꽤 빠르게 가속을 합니다.
이 차가 픽업의 특성상 최고 속도가 일찍 제한이 돼요. 160에서 제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가속이 진행이 되죠. 예, 이번에 쉐보레 콜로라도를 다시 한번 시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시승회 때도 이 차가 픽업 트럭으로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평소 시승하는 그 코스에서 타봐도 결론이 비슷합니다. 특히 이 차가 올터레인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런 조종 안정성이나 승차감, 뭐 회전 성능이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픽업 트럭은 용도가 분명하잖아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 나온 차인데, 때로는 이 차를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픽업 트럭이지만 이왕이면 승차감이 좋으면 좋잖아요. 특히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 차가 당연히 좀 더 편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콜로라도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가솔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더 분명해서, 이제 기존에도 비슷한 렉스턴 스포츠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디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나 또는 수요가 겹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나 실내죠, 실내.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은 되게 올드하다거나 요즘 차처럼 되게 세련되고 딱 포스가 있는데, 이게 실내로 들어오면은 시간을 좀 역행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한 그런 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픽업 트럭의 목적과 기능성에 굉장히 충실한 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 면에서도 좀 부족하긴 하죠. 픽업 트럭인 걸 감안을 해도 이게 ACC가 없어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간거리 조절 안 되는. 그리고 이 차는 큰 배기량의 픽업으로서는 연비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실린더 컷오프 기능은, 그러니까 V4 모드는 대략 지금처럼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는 이게 속도가 좀 낮아야지, 뭐 한 40, 50 이 정도 속도에서 저부하 상황에서는 저 계기판에 V4라고 뜹니다. 예, 이로써 2021년형 쉐보레 콜로라도 Z71X 미드나인 에디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